네, 최마의 마스터입니다. 뭐 일단 데이터를 근거해서 시장의 버팀목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IBK 분당 지점 정경민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IBK 투자증권이죠? 네. 매번 이렇게 써오지.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 네. 자, 일단은 세금 문제 안 여쭤볼 수는 없어요. 타이틀은 지금 반도체 수출, 7월 수출 기입 데이터인데 저건 좀 이따 볼고 현장 반응은 어때요? 세금 세법, 이 주식 증세라고 해야 되겠죠? 일단 뭐 많은 기대를 이제 이 현업에 있는 이제 뭐 많은 기대를 했던 이제 그런 투자자분들이 뭐 좀 한마디로 하면 좀 우리 시장에 좀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이제 그런 좀 반응을 좀 많이 좀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는 일단 번 거는 조금이라도 번 거는 일단 챙겨가자라는 이제 그런 좀 마인드가 세금으로 뜯기기 전에 빨리 챙기자. 일단 시장이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라고 하면서 일단 조금이라도 수익이 난 종목들은 좀 매도가 좀 크게 나왔었던 게 이제 지난주 한 수목금 정도의 이제 그런 수급의 흐름이었고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묘하게 조금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당내에서 기류가. 네, 그런 게 좀 나오면서 그러면 뭐 다시 사더라도 일단은 좀 지켜보자. 약간 좀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래 대금이 나타내 주잖아요. 지금 뭐 거래 대금이 한 뭐 12조, 13조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수목금 동안 18조, 20조, 21조 이렇게 나왔던 것은 일단 팔고 보자라는 수급이 좀 있었던 거고 뭔가에 오늘 실망을 했다. 그렇죠. 그게 뭐 일각에서 보도하면 꼭 증시 관련된 세금 문제의 연관성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무슨 개똥소리. 네. 미안합니다. 네. 하여튼 좀 우리 그 기대치, 그러니까 이 현 정부가 출범할 때 당시에 증시에 가졌던 그런 기대치가 굉장히 실망감으로 한순간에 바뀌면서 왜 하필 요 시점에 마찰적인 수급이 딱 그리고 이제 세금 뭘 부과지, 얼마나 벌었다고. 관세와 이제 양도세 여기에 이제 좀 시장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고 시작하는 8월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오늘 중으로 빨리 증시 관련된 세법 대안에 대한 뭐 안을 올려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일각에서 스물스물 나오는 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뭐 이 거래세나 아니면은 배당 관련세는 좀 그렇고 거기는 뭐 하여튼 근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현행 유지할 거냐 아니면 20억으로 절충한 뭐 한 30억에 약간 30억? 절충한 아니면 10억 원으로 강행할 거냐. 네. 강행하는 자폭이고 네. 그다음에 절충하는 안 하니만 못하고 네. 그냥 건드리지 말지 뭘 자꾸 이걸 지금 왜. 건드릴 필요가 없는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의 당위성이야 이제 세수 부족인데 부동산에서는 왜 세금 안 걷어요? 글쎄요. 뭐 저도 이제 그런 게 좀 의문이긴 한데 부동산을 건드리면 뭐 지금 워낙 좀 부동산 시장의 나라의 어떤 가계 부채가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후폭풍을 더 부동산 시장에 보고 있지 묶여 있는 않을까. 썩은 자금들, 썩은 자금이라면 좀 그렇지만 근데 자금의 선순환을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시 또 부동산 하라고 지금 종용하는 겁니까? 약간 좀 엇갈림이 좀 있었죠. 근데 뭐 저는 잘 해결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최소한 정말 전면 보류 이게 맞지 않아요? 정면 보류라기보다는 50억 못 받거나 아니면은 뭐 절충안을 하더라도 다른 유인책을 뭐 좀 이렇게 주거나 2, 이렇게 30억은 뭐야 도대체 2, 30억. 그냥 말 그대로 절충안. 네. 아유, 봅시다. 네. 자, 7월 수출입 데이터. 뭐 수출은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도체가 끌고 뭐 조선이 밀고 맨날 표현은 이렇게 해요. 내용 맞아요? 네, 맞습니다. 뭐 7월 역대 최고치가 나왔죠. 608억 달러에 나왔고 무역 수지도 66억 달러 흑자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올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출은 환율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뭐 잘 굴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관세 부과 전에 약간 환율이 좋지 않았다는 건 언제 기준이에요? 환율이 올라왔잖아요. 수출 데이터에서는. 작년 YOY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랬던 얘기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야 그렇지 않아도 또 이 뭐 니네 많이 가져가는데 한국은 이 환율도 오르고 원화 약세에 수출 데이터로 해서 잘 버네 이렇게 하면은 라고 할 수 있어서 이제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이제 관세 부과 전에 좀 밀어내기가 있었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저도 좀 눈치를 좀 채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주요 품목을 보면 선박 반도체 자동차, 방산기계 뭐 이렇게 보면 일부는 이 관세랑 크게 상관없는 쪽이 좀 있기는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좀 선방했다라는 거는 좀 이제 의미 있는 쪽으로 좀 보고 있어서 어쨌든 이미 근데 확정됐잖아요 15%로. 네. 그러면 이제 관세를 막기 시작하면서 데이터는 향후에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가 긴가 민가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과연 실적적으로 잘 버틸 수 있는가, 오히려 더 늘려갈 수 있는가, 꼬꾸라지는가 이거를 이 월별 데이터로 이제 확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이랬다 저랬다 약간 이제 긴가민가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약진이 돋보인다고요? 네, 반도체가 좀 잘 나왔죠. HBM 경쟁 심화 뭐 이런 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조금 주춤하는 상황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 쪽 레거시 뭐 말로만 계속했었던 레거시 쪽이 굉장히 기대감 없는 쪽에서 올라오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대에서 7만 원대를 찍었던 이제 그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이게 대미 수출 데이터인가 아니면 대중국이나 포괄 데이터인가? 포괄입니다. 포괄이죠. 포괄 데이터죠. 뭐 대미도 뭐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이거 대중 쪽이 좀 많이, 그러니까 중국 쪽이 좀 많았고요. 네. 소부장 쪽 데이터가 의외로 좀 괜찮이 나왔어요. 뭐 아까 전 시간에도 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뭐 원익 IPS나 네. 미코 세라믹스 같은 이제 그런 좀 뭐 증착 장비, 히터 뭐 이런 쪽, 뭐 약간 레거시 라인이죠. 이쪽에 굉장히 좀 좋았고요. 유니셈과 GST 같은 이제 스크러버 쪽도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뭐 요즘 DDR4 가격이 DDR5보다 뭐 잘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레거시 쪽 D램 라인 쪽에서 좀 잘 나왔던 건데 아무래도 좀 대중 쪽에 조금 이제 치우침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소재랑 부품 쪽의 강세가 저는 좀 의외였어요. 네. 되게 잘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KC텍 같은 연마제랑 뭐 블랭크 마스크, SNS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나왔고 쿼츠, 원익 QNC 쿼츠도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냈다는 거는 좀 어쨌든 D램 쪽, 뭐 HBM보다는 D램 쪽의 흐름이 좀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 흐름을 타고 좀 잘 나갔다. 근데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우리가 대놓고 얘기를 하지는 않을 수 없죠. 중국에서 쓸어 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네. 근데 좀 이게 특이한 점은 역시 전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두산이 CCL 그러니까 기판 쪽이죠. 이스페타시스의 MLB 이쪽이 굉장히 거의 올타임 하이 수준으로 나왔었고 그 이하에 있는 뭐 대덕전자, 심텍 뭐 이런 쪽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올라오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있었던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부품 쪽도 조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단계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시 그래도 이제 HBM 쪽에 이제 기판으로 들어가는 이수하고 두산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강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뭐 워낙 또 마진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기업의 실적 면에서도 이 두 개 쪽을 부품 쪽에서는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또 삼성전자의 그 움직임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네. 전방위 업체가 움직이면 뭐 후방위 업체들은 뭐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소부장은 특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와 또 오늘 주가가 뭐 칠만전자 올라갔다가 칠만전자 깨졌다가 뭐 난리인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다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7만 원 깨질 때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셨다가 5만 원대까지 이제 기다리셨다가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본전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니까 뭐 절반 던지고 보자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굉장히 지금 이제 마찰적인 이제 그런 그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근데 저는 하반기에는 그래도 굉장히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의 한 400조 후반, 460조 정도 내년에 이제 자본 총계 예측치 정도까지는 맞춰놓지 않을까. 그러면은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한 7만 원 중후반 정도의 흐름은 자체적인 힘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뭐 미국에는 뭐 빅테크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네. 4조 달러? 4조 달러죠. 네. 환화로 6천조? 뭐 거의 이제 뭐 넘사벽이죠.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다 사고도 돈이 남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니까. 기업안에 6천조 원 이러는데 우리는 이제 막 삼성전자 넘버원 400조, 420조 이 정도 되는 거죠. 10만 원은 가야 되겠죠? 10만 원 가겠습니까? 삼성전자 하반기? 뭐 하반기에 바로 가기에는 좀 아직까지 이제 이익당 올라오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만약에 HBM 쪽에 이제 좋은 뉴스가 하나 플러스 파운드리 쪽에서 수주가 또 그 테슬라급으로 하나 더 나온다라고 하면 10만 원까지는 몰라도 한 8, 9만 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세금만 안 건드리면.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하죠. 주식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야죠. 네. 세금 건드리지 마세요. 자, 방산, 조선 이쪽도 한번 방산 전문가. 네. 역시 주도주는 주도주였더라고요. 뭐 이제 데이터들을 보니까 YOY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다들 뭐 이제 50% 이상,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다들 이제 50% 이상. 선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조선 쪽 같은 경우는 107%가 나왔어요.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이 데이터도 2배가 올라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향후 수주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 뭐 대통령도 딱 집어서 얘기했고 뭐 미국 쪽에서 딱 집어서 얘기했으니까
조선과 LNG의 교차점을 찾으면 하반기에 어쨌든 주도주의 뭐 그림 그런 단서는 충분히 좀 주지 않을까. 뭐 저는 LNG 쪽 레퍼런스가 많은 삼성하고 HD 현대 미포조선이 다른 조선보다는 조금 상승력이 있지 않을까. 이미 많이 올라온 주도 뭐 조선사보다는 이 두 종목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은 해보는데 향후에 수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방사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수주가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폴란드만 계속 우려먹고 있는데 예, 그거 말고 이제 폴란드 우리를 먹여 살리는 네, 겁니다. 네.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어쨌든 이제 이것도 뭐 올타임 하이를 좀 찍기는 했습니다만 수주 모멘텀이 좀 기대되는 쪽은 이제 두 군데예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한화 디펜스가 가지고 있는 천무 다연장 로켓 부분이 네. 지금 이제 좀 뭐 테스트하고 있고 뭐 중동 또 동유럽 이런 쪽에서 이제 추가 수주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건 의미 있는 이 테스트라고 봤는데 한국형 그 공대공 무장 테스트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은 우리나라 이제 플랫폼 비행기 FA-50이나 KF-21이 있었습니다만 이 미사일 같은 게 다 미제 아니면 뭐 영국제 아니면 뭐 독일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완제기를 판매를 하더라도 무장을 못하면 뭐 종이 비행기잖아요. 뭐 그냥 계속 네. 뭐 관광하는 뭐 떠댕기는 것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 이 무장 통합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지만 수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LIG 넥스원하고 통합을 체계 통합을 하고 있는 이제 국산 공대지 공대공 무기가 확정이 되고 장착이 되면 이제 그런 국가들의 눈치를 안 보고 그냥 오롯이 우리의 이제 완제품, 우리의 플랫폼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지난달 말에 테스트 통과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상어 같이 생긴 그 독일제 타우러스 미사일 네네네. 한 발에 한 60억 정도 하거든요. 그동안 이제 훈련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걸 이제 또 철룡이라는 이제 새로운 미사일로 좀 장착을 하고. 그렇게 이제 수출이 나간다면 훨씬 좀 수월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가 방산 하반기에 좀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고 전력 쪽도 뭐 좋습니다. 뭐 HD 현대일렉하고 LS일렉 이런 자동 차단기, 변압기 다 역대 최대 7월달에 좀 찍었고요. 근데 이제 주가가 먼저 갔는지 실적하고 맞는지는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주가가 먼저 간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전기 전력 쪽 네, 얘기하는 네. 거죠. 그렇더라도 뭐 일단 데이터는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 아랫단에 있는 뭐 일진 그리고 제일일렉 뭐 이런 쪽도 배전반 또 차단기 이런 중견 기업들도 굉장히 좀 잘 나왔다. 역시 주도주의 위치에서 떨어질 그런 시기는 아직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이제 수출은 잘 했다. 네. 뭐 이런 정도인데 그 중에 이제 조선 방산 전기가 또 힘을 냈고 반도체가 뭐 이렇게 했고 네. 방산 하나만 여쭤보면은 네. 이게 좀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다 있을 텐데 방산은 일단은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네. 네. 방위 분담 협상 네. 이게 이제 우리한테 더 가중이 될 거는 뻔한 거고 그게 우리 방산 산업한테는 당연히 뭐 플러스일 수도 있겠죠. 네, 플러스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는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군의 뭐 좀 축소되고 주일 미군의 비중이 좀 확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주일 미군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좀 무장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다 저 평택 쪽으로 이제 미군들이 좀 빠져 특히나 공군력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자주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뭐 충분하다라고도 볼 수는 좀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미군이 빠져나가고 우리가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방위비가 증액되고 그 방위비가 주한미군 혹은 우리나라 무기 체계를 또 구매하는데 좀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산 전체적으로는 투자 심리에 나쁠 것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위비 증액에 제가 정확히 그 방위비 세부 내역은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보면은 항상 제가 잘 얘기하는 건데 미군들이 들어와서 거주하는 네. 그 한때는 요지의 용산 그다음에 뭐 그 옆에 뭐 동부천동 평택 뭐 이런 데. 이런데 거주 그 이 텍스 뭐지 비용 네. 렌트비 주거비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어마어마하죠. 뭐 네. 한 달에 1,000만 원 월세 이런 거 그냥 우스워요. 왜냐면 자기 돈 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다 우리가 내줬잖아요. 네. 방위 분담에 그게 요인지 더 분담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뭐 아니면은 무기 체계에 대해서 뭔가를 하라는 건지 이게 좀 애매모호해서 주한미군의 그런 그 일상적인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체 그동안은 이제 무상으로 제공했었던 이제 여러 가지 무기가 있어요. 뭐 패트리엇 미사일을 비롯해서 뭐 사드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이 자기네 돈으로 좀 이렇게 만든 그런 게 배치를 한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증편을 할 때 이제 우리 돈을 더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지금 방위비를 더 이제 증액을 해서 그런 걸 이제 구입하도록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거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세금적인 면으로 보면은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이제 우리나라 방산업체 무기 체계의 어떤 이제 배치를 놓고 봤을 때는 투자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나쁠 일은 없다. 또 한 가지 지금 시간 막 봉질되는데 지금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린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관세 협상 카드에 여기 제일 불편한 국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중동이란 말이에요. 네, 중동이죠. 중동은 자기네 LNG하고 오일 팔다가 갑자기 이게 틀어버려갖고 미국과 하니까 여긴 무기 구매를 지금 주춤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방산의 마이너스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산 무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압력이 좀 낮아지고 그 틈을 우리가 지금 잘 좀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습니다만 뭐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산 업체들한테는 미국의 구매를 우리가 좀 대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력을 좀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재료가 식상한 게 좀 신선한 게 좀 없어 보여서 네. 방산 쪽이. 자,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쭉 봐서 수출하는 거 뭐가 좋아 보여요? 뭐 아무도 좀 기대를 안 하고 이렇게 잘 알려진 건데 저는 건강 기능 식품 건기식? 쪽이 굉장히 지금 거의 이제 올타임 하이 수준으로 나왔고요.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노바렉스나 케어젠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워낙 지금 계속 계속 찢어낼 수 있는 이제 가랭이를 계속 찢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실적이 확인되고 3분기에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시점이라면 레벨업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바렉스, 케어젠 뭐 이런 좀 건기식 쪽으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어진이나 노바렉스. KTNG 정관장은 어때요? 담배 끊으셔야죠. 네. 10,000원은 아직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정관장이요. 그러니까. 네, 정관장은 이렇게 데이터가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확 늘어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건기식. 천천히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중국인들이 건강 기능식을 분들. 먹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가 뭐 많이 드신 분은 5개, 10개씩 먹잖아요. 그게 네. 이제 수십억의 인구로 좀 넘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계속 캐파 증설을 해야 되고 건기식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전 뭐 건강 기능 시계에서도 바이오 의약품 못지않는 그런 상승세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뭐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건기식도 우리가 또 하나 또 히트 칠만한 게 나올 법도 한데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수출 관련된 이야기로 시장을 좀 풀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 네. 정경민 팀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